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여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만약 그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채권자이거나 채무자이거 간에 돈을 받지 못했거나 주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그 재산명시 신청과 또 채무자 감치 명령에 대해서인데요. 먼저 이제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그 판결금을 지급을 못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답답하겠죠.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돈을 주지 못해서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채권자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나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알고 있는 자산이 없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사설 금융정보회사, 그러니까 그 뭐 고려신용정보, 신용정보라는 이름이 붙은 회사에 판결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그 개인의 중요한 정보인데 그냥 알려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그런 회사들에다가 그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 거 하니 그 채무자의 신용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벌써 뭐 9등급 이러면 이미 이 채무자는 그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판결금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주로 사용하는 카드라든지 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은 이제 뭐 최근에 처분한 부동산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에게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법원을 통하는 것인데요. 법원에 그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계적으로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사건 번호는 이제 뭐 카명 이런 게 붙어서, 그러니까 2019 카명 몇몇몇 번 사건 이래가지고 언제 법원에 나와서 재산 목록을 제출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면으로만 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원에 가서 반드시 채무자는 선서를 하고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법원은 그 선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 목록을 작성했거나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재산명시 명령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채무자 감치 명령이라는 통보서를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채무자를 감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일에 나가서 재산명시를 하면 뭐 감치는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요령을 보면 앞에 이제 당연히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요. 재산 목록 이렇게 되어 있고, 부분이 동산, 부동산,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고, 자동차는 당연히 등기가 되니까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기타의 청구권, 채권에는 예금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특허권, 회원권 등의 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과거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각각 동산, 부동산, 채권, 특허권 등 그 다음에 과거의 재산 처분의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번호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에 재산의 종류에 그 세부적으로 나눠진 번호를 줬고, 그 내역에다가 하나씩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산이라는 거에 뭐 현금, 그 다음에 뭐 금, 은, 백금류, 시계, 보석, 골동품, 그 다음에 가사비품, 뭐 사무기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뭐 현금이나 그 다음에 가사비품, 뭐 금은, 백금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 변호사로서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금이 지금 뭐 100만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사비품 같은 경우도 보면 암조 금지 품목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적으라는 거는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법에서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내가 백금 목걸이가 뭐 10돈짜리가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장소 같은 것도 다 같이 적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적지 않았다면 판사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시간을
만약 뭐 3시 그러면 조금 한 30분 정도 일찍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날 같이 그 재산명시를 하러 오신 재산명시와 채무자 감치명령을 받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서류는 보통 법정 앞에 비치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밑에 종합민원실에서 달라 그러는 수가 있는데요. 이걸 쭉 적으신 다음에 법정에 나와 있는 그 직원들을 통해서 뭐 경위라든지 아니면 거기 사무직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재판장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이제 이제 재판정에서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명씩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에 뭐 5명에서 10명 사이에 채무자들이 나가서 뒤에 있는 이 선서, 재산 목록을 제출한 뒤에 붙어 있는 선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서명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선서를 보면 뭐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 목록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약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법원이 주안하고 있는 것은 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채권자들께서는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이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채권도 회수할 수 있고 또 채무자의 기분을 채무자 중에서도 정말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정까지 가서 이렇게 선서까지 하고 이렇게 오면 더 악감정만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채권자들에게 많이 권장하지는 않는, 그리고 실효성도 좀 의문이 가는, 만약에 하나도 없음이라고 적었는데 뭐 나중에 있다고 해서 진짜 이거를 뭐 고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까지 또 벌어지면 뭐 별로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사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서 재산조회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 재산명시와 채무자 감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법무법인 참여 신정현 변호사였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참신한 소송 코치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탁인데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